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쌀쌀한 캘리포니아의 겨울 날씨였습니다. 익숙치 않은 추위는 잘 견디시고 계신지 걱정되는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은 우리 민족의 설인 구정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반 평일이지만 고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 모든 분들이 가족을 만나는 그런 날들이기도 했죠. 가끔씩은 고국의 그런 명절도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또 지난 몇 주는 미국의 새 대통령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한 주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항상 살아가고 지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설과 함께하는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운동가이자 해양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스는 나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커피도 친구와 마셔야 향기롭고 좋은 기회도 친구와 나눠야 기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지구를 다른 생명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에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눔이 없는 인생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똑같이 홀로 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거금을 들여 멋진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창문이 한 개도 없다면 어떨까요?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집도 감정이 있다면 외롭고 답답하고 고립됐다고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외부 세계와 공유하는 창문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처하든 혼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행복을 찾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매우 좋아하는 유대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 날 하필이면 그날따라 골프를 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격한 유대교의 교리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딱 9홀만 치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몰래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안식일이어서 그런지 골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신이 교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더욱 신이 나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천사가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천사는 신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했고 신은 안식일을 어긴 그에게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번, 2번 홀은 평소와 비슷한 스코어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3번 홀부터 갑자기 굉장한 스코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9홀까지 쳤을 때 그는 자신이 골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냈음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프로 선수들도 꿈에 그리는 그런 스코어였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신에게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게 벌인가요? 그러자 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벌이지. 그는 생애 최고의 점수를, 그것도 누구나 놀랄 만한 성적을 거두었지. 하지만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몰래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만큼 큰 벌이 또 어디에 있겠어. 일상생활에서도 나눔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과 공감하고 같은 감정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고 행복한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람은 결국 고인물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이 오직 썩어가는 냄새와 우울함만이 가득한 그런 생활 말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재미있는 곳에 가도 흥이 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 가도 곁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쳐줄 친구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영화를 홀로 보는 것도 좋지만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함께 이러쿵저러쿵 감상평을 나눌 일행이 있다면 즐거움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혼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혼자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사회적인 존재이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벨 여사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정원을 찾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푸른 풀밭에 앉아 햇볕을 쬐었고 아이들은 꽃밭에서 나비를 쫓았으며 노인들은 정원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웠습니다. 심지어 텐트까지 챙겨와서 여름밤의 정취를 즐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 여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원에서 노닥이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한 끝에 마침내 좋은 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다음과 같이 적힌 팻말을 정원 앞에 내걸도록 했습니다. 정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꽃덤불 근처에서 종종 독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물리게 될 경우 30분 안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독사입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5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긴 팻말을 본 사람들이 정원의 발길을 뚝 끄는 것입니다. 한동안 벨 여사는 인적이 사라진 정원을 내려다보며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자 정원에는 조금씩 잡초 덤불이 우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원은 어느새 원래의 화사한 모습을 잃고 완전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벨 여사가 허풍으로 했던 말도 사실이 되었습니다. 숲으로 변한 정원에 독사가 기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벨 여사는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정원을 지켰습니다. 과거에 그곳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사람을 조용히 추억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공유하면 여러 사람이 찾아와 그곳에 기쁨의 씨앗을 심어주고 정원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써 우리 마음의 정원은 영원히 황폐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나눌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한 강의에서는 나눔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눔이 없으면 어떠한 감정이든 메마르게 되어 어떠한 재물도 결국 그 가치를 잃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의미를 갖고 기쁨 또한 함께 공유할 때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가족과 친구들에게 새해 인사를 못하셨다면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지금 한 번쯤 전화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누군가의 말처럼 행복은 가장 가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을 느끼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 많은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리사였습니다.